파트너로 삼게 됨으로써 참 우리 미래를 향한 최대 승부수가 던져졌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한국 무역사의 중대 전환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오늘 특집으로 한미 FTA가 가져올 미래를 한번 점검해 보고요. 또 과제는 무엇인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실 분들은 그야말로 국내 명망이 있는 우리 FTA 전문가가 되십니다. 제 왼쪽부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 최석영 FTA 교섭대표 나오셨습니다. 바로 당사자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른쪽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이시고요. 또 무역위원회를 이끌고 계신 현정택 위원장님, 전 KDI 원장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또 옆에는 한국무역협회 산하국제무역연구원을 이끌고 계시는 이경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대외정책경제연구원장 하셨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주제 먼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한미 FTA 비준안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양국의 시장이 활짝 열리게 됐다. 양국의 이행 준비 점검이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월 1일 한미 FTA가 발효된다. 한미 FTA 발효와 함께 공산품과 농축수산물의 관세 장벽은 철폐된다. 즉시 관세 철폐 품목은 우리나라가 7,218개, 미국이 6,176개에 이른다.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는 4년 후 완전 철폐되며 명태 등 수산물은 12년에 걸쳐,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이미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농업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쌀은 협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도박, 금융, 항공운송, 정보 조달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도 개방된다.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자동차 산업이 꼽히는 가운데 농축산업과 제약업 등은 피해 업종으로 평가되고 있다. 내년 1월 발효를 목표로 한미 양국이 이행 준비에 속도를 내면서 농축산업과 소상공인, 제약업 등에 대한 피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도 한미 FTA 발효를 위한 후속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와 의료, 지적재산권 등 핵심 조항들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득보다 실이 많은 협상이라며 비준 무효화와 재협상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끝없는 논란 속에 한미 FTA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 유럽과 아세안에 이어 미국 시장까지 개방되면서 세계 경제 규모의 60%와 경쟁하는 자유무역 시대. 한미 FTA, 과연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안겨줄 것인가?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은 무엇인가? 또 산업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어떤 후속 조치들이 필요한가? 센 스페셜, 한미 FTA 시대를 전망해보고 과제를 짚어본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FTA 토론 그동안에 참 시시비비를 많이 가리고 했는데 오늘은 그런 시시비비보다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과연 기왕에 체결된 한미 FTA를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고 또 과제가 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 대표님, 지금 어쨌든 유럽, 아세안 또 이제 미국에까지 우리의 경제 영토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 규모가 30배가 넘는 뭐 그런 규모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미국하고 한 게 아마 아시아 국가는 처음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네네. 하여튼 정부가 또 기대하는 바가 남다를 텐데 총론적으로 한번 이번 FTA 의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난 월요일 12월 5일 날 우리나라가 그 무역 1조 불을 달성을 한 날입니다. 이런 여건 하에서 한미 FTA 발효를 지금 앞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우리 경제가 무역 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하는 이제 그런 여건 하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미 FTA를 통한 그 선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GDP 성장, 그다음에 그 취업 증가 이런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미 FTA가 이번에 우리가 한국이 체결한 8번째 FTA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특혜 관세로 교역을 하는 비율은 우리 전체 교역의 한 35%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 평균인 50%에 여전히 못 미친다. 네.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인 FTA 정책을 펴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정부로서는 현재 그 한미 FTA 조기 발효 지금 1월 1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기 발효를 위해서 미측과 지금 실무적인 차원의 이행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주셨는데 현 위원장님, 우리가 한번 그 매사 사물을 볼 적에 이렇게 또 한번 남의 입장에서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한미 FTA에 우리의 득실을 지금 우리 쪽에서 이제 그동안에 뭐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굳이 우리하고 해야 될 이유 한번 그쪽 상황 시각에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주시죠. 네. 우선은 그에 앞서서 정말 한국이나 미국이나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기로에 있고요.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오늘 최 대표 정부에서 나오셨지만 지금 발효 준비에 매진을 해야 되고 네. 기업도 사실은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될 텐데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유럽의 재정 위기 그래서 금년도 성장률이 3.6% 상당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돌파구가 사실 필요한 그런 상태고요. 이런 시점에 물론 한미 FTA가 장기를 내다보는 거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대한상의 같은 데서는 지금 한미 FTA가 한 1년 정도 연기되면 15조 원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이다. 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를 지금 마련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중요한 돌파구의 하나로서 이걸 한미 FTA를 체결해서 또 수출도 그렇고 일자리를 늘리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한 28만 정도 늘리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한국 시장, 나아가서는 이제 아시아 시장에 대한 교두보로. 왜냐하면 한국하고 EU가 지금 FTA가 체결돼서 발효가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 아시아에서 또 이 수출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상당히 지금 이 한미 FTA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이익이 많고 특히 브랜드 측면에서 보면 한국도 이런 FTA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한국 브랜드를 알리는 효과가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특히 이 서양 기업으로 봐가지고는 이제 외국에 나갔을 때 투명성, 절차적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쪽에서는 하나하나의 상품의 이미지보다도 한미 FTA에서는 협정이 시행이 되면은 좀 더 한국에 대해서 신뢰나 투명성 절차를 개선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 원장님, 어쨌든 무역협회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어서 업계 현황을 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업종별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걸 네. 조금 한번 살펴주시죠.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제조업은 대부분 다 한미 FTA로 인해서 크고 작은 이익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업계에서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이익이 아주 큰 분야 또 한 중간 정도 되는 분야 이익이 있지만 좀 미미한 분야 이렇게 산업을 분류를 좀 해봤어요. 해보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또 의류 이런 쪽은 이익이 큰 산업으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일반 기계라든지 또 전자 부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그 200만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교포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가공식품 이제 이런 쪽이 이익이 좀 나타나는 걸로 되고 그 반면에 우리 수출 주력 품목 중에서 휴대폰이라든지 반도체, 조선 같은 쪽은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쪽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이 또 지금 관심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제조업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제조업이 미국 제조업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부 아주 굉장히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그런 품목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중소기업 예를 들어 중앙회 쪽에서도 공식 입장이 우리에게 이익이다. 빨리 발효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산업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만 농업 분야에서 이제 피해가 상당히 나타날 걸로 그렇게 이미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업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농업과 축산업은 이제 협상 내용을 보면은 관세 철폐 기간이 거의 10년 이상 이렇게 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그 정부와 농민들이 잘 협력을 해서 구조 조정을 잘 해서 피해를 좀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약 산업이 특허 보호 미국 제약회사들의 특허 보호를 강화하는 그 내용 때문에 우리 제약회사들이 어떤 일정한 피해가 또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 제약회사들이 이제 대부분 다 복제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한국과 중국 FTA가 만약에 이제 되면은 말이죠. 중국에서 우리보다 더 값싼 복제약이 들어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제약회사들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복제약에 의존해서 연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도 이미 지금 일부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신약 개발 쪽으로 더 정부와 제약업계가 힘을 쏟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서비스 산업을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는데 우리가 한미 FTA를 처음에 추진하게 된 가장 이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한국의 서비스 산업 근대화였습니다. 지금 일자리도 안 늘어나는 이런 현실에서 서비스 쪽을 발전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의 서비스 회사가 한국에 와서 회사를 설립하고 영업을 하면은 결국 우리 국내 서비스 산업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고 과거에 그 대형마트의 경우라든지 또는 최근에 그 커피 체인 경우에 보면은 오히려 미국 쪽에서 그런 체인점이 한국에 들어오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 국내 업체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오히려 과거에 없던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기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잘 그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업종별로 우리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는 거는 이제 과연 어떻게 이걸 문제가 있는 취약한 부분을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한번 질문을 제가 드려본 거고요. 구체적인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따 이제 뭐 토론하면서 다 나오겠죠. 그런 것들 강론별로 한번 살펴볼 시간이 될 텐데 자 먼저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그래도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 대표님한테 조금 제일 먼저 우선 문제됐던 거 최근에도 가장 논란이 됐던 게 ISD 문제 뭐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법조계에서도 지금 뭐 아시다시피 시청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170여 명 판사들이 동의해서 청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게 아무튼 발효 3개월 내에 지금 ISD 재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어느 수준에서 재협상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상당히 그 지금 이제 논란의 핵심에 있었던 이슈들입니다. 투자자 국가 간 분쟁 해결 제도 ISD에 대해서 일부 소위 말해서 사법주권의 침해다 이런 말씀도 하고 일부 판사들이 물론 개인적인 행동입니다만은 내부 통신망에 개인의 의견을 올려놓고 네. 이걸 재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법주권의 ISD가 사법주권의 침해라고 하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ISD라고 하는 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모든 투자 보장 협상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조항이고 네. 그리고 이런 그 국제 중재 제도라고 하는 건 벌써 오래전부터 이제 국제적으로 확립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법주권 침해라고 하는 건 동의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사들도 개인 국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판사라고 하는 신분이 가지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어떤 지위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사실관계에 기초한 실체적 사실에 기초한 언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언급을 할 때 그 언급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충분히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이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는 사실 협상 초기부터 우리도 같이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네. 왜 그러면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제도 자체 폐기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어떤 제도 운영의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미국과 그 재협상을 하는 어떤 채널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로라도 접근할 수는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협정상에 보면 협정 이행에 필요한 어떠한 이슈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여러 채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 지금 뭐 사법 주권을 포기했다라는 그런 IS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반대론자들의 또 딴 얘기가 있는데 현 위원장님한테 조금 여쭙게 아무래도 우리가 다른 나라 사례를 조금 비교해 보는 것도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반대론자들 지금 얘기를 하면은 뭐 그 볼리비아 같은 몇 나라들에서 이렇게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이게 불평등 조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폐기했다고 그러고요. 또 호주하고 미국 FTA에는 호주 미국 간 FTA는 바로 이 ISD 조항이 아예 없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외국 사례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얘기를 하는데 그 배경이라고 할까요? 이게 어떻게 이 근거에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저는 뭐 정부 쪽 특히 이제 외교통상부 쪽에서 이걸 다루면서 네. 뭐 굳이 지적한다라면은 이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선뜻 이렇게 동의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무지하게 문제가 문제도 큰 게 아니냐 네. 하는 이런 얘기 금방 설명하시는 걸 보면은 이게 제도를 운영하고 개선하고 뭐 어떤 이런 걸 하겠다는 거고 이 제도라는 건 상당히 아주 국제적인 스탠다드인데 지금 뉘앙스가 돼서 그거는 좀 앞으로도 좀 고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볼리비아 얘기를 하는데 수많은 그러니까 투자보장협정이 뭐 2,000개 중에서 거의 다 들어가 있고 FTA도 세계 전체가 들어가 있고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한 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왜 안 들여다보고 볼리비아를 왜 꼭 알아가지고 하게끔 저렇게 난 고생한지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이 한 1조 불 정도가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볼리비아는 무역이 한 100억 불 정도 되고 국민소득도 볼리비아는 한 뭐 천몇백 불 되니까 북한의 수준을 좀 넘어가는 수준인데 볼리비아라는 나라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제가 보기엔 ISD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정치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거를 왜 FTA 대표가 교섭을 해가지고 지금은 나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해야 되는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남미에도 볼리비아를 볼 게 아니라 칠레를 보면은 칠레는 FTA하고 ISD 있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세계에서 아주 빨리 발전하고 OECD도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볼리비아 얘기 나오는 거는 링크가 안 되는 것 같고 호주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호주는 기본적으로 자원 개발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라는 게 전부 다 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협상력에 조금 더 독점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다른 거를 양보하면서 이 조항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머지 한 95%에 잘 돼가지고 잘 진행되는 부분을 왜 안 쳐다보는지 저는 참 의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예. 토론 아까 제가 모두에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뭐 옳고 그른 거 시시비를 따지는 어떤 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취지는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대처하나 갈 것인가를 토론한 자리라서 조금 반대론자들로서는 답답한 부분도 반대 얘기도 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듣지 못하는 뭐 그런 건 있지만은 오늘 토론 프로그램의 취지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 이 원장님 어쨌든 그래도 ISD 폐해에 대한 우려, 조그마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생각을 안 해볼 수 없겠죠. 뭐 그런 부분에 지금 우리 아까 무역 의존도가 85%라고 얘기하죠. 아, 금년도 지금 100%가 됩니다. 그럽니까? 예. 그러면 뭐 정말 절대적으로 그 대외 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외국 투자자들에 의해 가지고 국내 어떤 정책들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일반론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그 미리 대비 가능한 대비책이라고 할까요? 뭐 그래도 한번 네. 짚어주시죠. 네.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정당한 공공 정책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 기업이 피해를 받았다고 우리가 제소를 당해서 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사태가 생길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 정책을 하는데 이 손발이 묶인다. 이게 가장 이 논란의 핵심인 것 같아요. 핵심인데 그 이렇게 많은 그동안의 IST 사례들 중에서 소위 이제 그게 이제 간접 수용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정당한 공공 정책 때문에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제소하는 그게 소위 말하는 간접 수용입니다. 네. 예. 간접 수용인데 지금까지 그 판결 난 케이스 사례 중에서 간접 수용이라고 인정이 돼서 피해 배상을 해준 케이스가 딱 한 건밖에 없어요. 한 건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공공 정책에 대해서 이 간접 수용이라고 판결하는 것은 굉장히 그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명백하게 어떤 그 재산상의 손해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공공 정책과 그 기업의 피해 간의 어떤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되고, 네. 그죠? 또 공공 정책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외국인 기업을 차별 대우한다든지 또는 절차상에 있어 가지고 좀 투명성이 없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엄격한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 이게 인정이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SSM법도 못한다, 또 중소기업 고유업종도 못한다 이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과장된 면이 있다 그렇게 제가 네.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발효가 되면은 공공 정책을 할 때 그 외국인을 차별하지 말고 또 절차적으로 이렇게 그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이제 우리가 제소당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중앙정부도 중앙정부지만 그 실제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공무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이 IST에 대한 좀 그 이해와 교육이 좀 강화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필요하겠죠. 예. 그 최 대표님 어떤 정부 입장도 한번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지금 공공 부분 말씀해 주셨고 특히 우리 그 상생법 같은 거요. 가령 뭐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외국 사람들의 눈에 볼 적에는 특수계층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취지 같은 데서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게 뭐 하여튼 분쟁 기구의 제소가 되면은 또 한국만의 어떤 특수성 같은 것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사실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정부 입장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방금 그 이경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ST를 발동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요건은 대단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 무슨 정가의 보도처럼 휘둘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정책, 비차별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는 그 협정 안에 정당한 공공정책의 스페이스를 충분히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그 규정을 통해서 확보를 해놓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협정의 적용을 배제를 한다거나 예외 조치를 도입한다거나 간접 수용에 대한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한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도 포함됩니다만은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간접 수용을 구성하지 않게 한다거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시장 접근 제한 같은 경우는 한미 FTA에 국한된 건 아니고 지금 WTO 협정이라든가 EU, 한EU FTA, 한미 FTA에 다 지금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유통산업발전법을 합리적으로 그 운영을 하게 되면 그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그 전기나 가스 요금이 지금 공공요금이 정부가 규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상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 FTA 협정 그 경쟁 챕터에 보면 제가 아주 명식으로 말씀드리면 제 16장 제 2조의 그 각주 3에 보면 그 정부의 재량권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ST 부분 뭐 조금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저 현 위원장님 그 지금 서비스 시장 개방 형식 문제하고 역진 방지법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말이 어려워서 이해를 하실지 설명을 조금 먼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역진 방지라는 거는 한 번 개방한 수준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영향을 줄 건지를 한번 현 원장님이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알기로는 서비스 산업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네거티브에서 이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식으로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고요. 그리고 실체로서는 결과적으로는 이 물컵의 반을 이거를 뭐 반이 찼느냐 반이 비었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실은 또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제가 아까 무역위원회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네거티브이다 역진 방지 장치다 하는 이 모든 내용이 우리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포기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WTO에도 상품의 경우에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관세는 관세 부분이 있지만은 만약에 수입이 급증되면 세이프가드라는 조치가 있고요. 불공정한 무역을 하면 불공정한 무역을 제재를 하는 조치가 있고요. 네. 이거는 다 살아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환경, 검역, 뭐 공중도덕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치가 다 살아있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이 이제 이게 오해가 된 것은 분명히 그거는 정말 시정이 돼야 된다. 참 그 해석의 문제가 참 쉽지 않은데 뭐 아무튼 이런 소리도 나와요. 그 아까 그 역진 방지에 관련해 가지고는 뭐 소위 광우병 쇠고기 같은 게 이렇게 한번 수입이 돼 버리면은 이것 때문에 되돌아설 수 없기 때문에 막을 명분이 없는 게 아니냐. 뭐 그런 걱정, 뭐 그런 그 정부 입장 좀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것이 지금 인터넷을 떠도는 대표적 괴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그 렛칫이라고 하면 이제 톱니바퀴가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장치를 이제 렛칫이라고 하는데 엄격하게 저희가 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일단 일정 수준의 개방을 약속을 하면 이 법적 약속이 있는 네. 상태에서 그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자발적으로 또 추가 자유화를 자발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공공정책이 훼손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협정의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이제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협정에 보면 현재 유보가 있고 미래 유보가 있습니다. 네. 44개 이 분야에 대한 아주 포괄적인 이 공공정책에 대한 유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래 유보에 대해서는 렛칫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더 개방할 수도 있고 또 후퇴할 수도 있고 이게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재량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렛칫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좀 어려운 용어를 가지고 주권의 침해라든가 공공정책이 훼손이 된다거나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절대 이런 이 잘못된 주장에 현혹되지 않기를. 이게 참 국민들 보는 시청자들 뭐 시청자 포함한 국민이겠죠.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워낙 방대한 FTA 이거 사실은 뭐 우리가 보험 약관 하나 봐도 국민들은 이게 헷갈리는데 이 방대한 걸 결국 국민들이 보는 거는 정치인들이나 관련 전문가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어떤 정부의 유통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달리 해석이 되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뭐가 실체인지를 알 수 거기서 바로 이제 국론이 분열되는 뭐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반대론자들은 반대론자들로 찬성론자들은 찬성론자들로 아무튼 주장도 있다 보니까 그런 국민들 참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최 대표님 지금 한미 FTA 이행을 한 국내법 개정 동의안이 이렇게 몇 개 있죠. 거기서 그렇습니다. 뭐 예. 처리된 것도 있고 또 대통령 서명까지 이제 통계를 한번 잠깐 보죠. 동의안이 23개 중에서 9개는 이전에 처리가 됐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머지 14개가 이제 대통령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것도 지금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소위 이게 한미 FTA에서 미국에만 적용되는 특례 형식이 아니고 일반법 개정 형식이라서 이게 미국하고 FTA 체결하다가 남의 나라 상관없는 무슨 일본이나 아니면 그 유럽 같은 쪽에까지도 이런 어떤 무임승차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죠. 이게 다 사실은 아까 말한 정보의 유통 같은 건데 이게 모르는 것만 설명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아주 국내 간단히 피해가 좀 늘어나는 게 아닌지요. 네. 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FTA 협정은 크게 이제 세 분야로 나누는데 네. 상품 아래는 농산물 제조부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투자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상품 분야라든가 법률 서비스 투자 분야 쪽은 한미 간에 특혜 교역 협정이 맺어지면 그건 한미 간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개정 사항 중에서도 특히 그 상품 분야라든가 서비스 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하고 무임승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식재산권 분야는 국내법을 개정을 하게 되면 그거는 뭐 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네. 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특허라든가 그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법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그 혜택을 다른 나라도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것은 저희가 어떤 시스템의 어떤 개선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게 특혜를 다른 나라가 무임승차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아프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것은 너무 좀 좁은 견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게 워낙 뭐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 주마간산으로 넘어가는 상황도 뭐 부인할 수가 없는데 궁금한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값 같은 거 참 당장 현실적으로 걱정이죠. 약값 오르는 거 아니냐. 제약업계 쪽 한번 이경태 원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값 오르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제약업계 쪽에서는 이게 복제약 시판 승인을 일일이 특허권자한테 통보하도록 하는 그 의무 조항이죠. 이런 부분들 제약업계 쪽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이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제약업계 입장에서 보면은 그 복제약을 생산하는데 아마 전체적인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네. 예, 그 미국 신약 개발한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더 보호를 강화하는 셈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 쓰시는 약값에 바로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또 별개 문제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의해서 이 약값도
제약회사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다 이게 뭐 정부에서 승인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선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제도는 한미 FTA에 의해서 전혀 그 제도가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 제도는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그 제약회사의 비용 증가분이 실제 약값 인상으로 반영될지 하는 거는 이제 그건 현실적인 문제인데 뭐 그게 실상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중에서 어떤 떠도는 이야기들처럼 뭐 터무니없이 약값이 오른다든가 하는 그런 그 사태가 발생할 그런 그 가능성이 없는 거죠. 예, 없는 겁니다. 없는 거고 하여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그 어떤 국민 건강 공보험제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한미 FTA에 의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거를 분명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현 위원장님 지금 농축수산업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공히 인정이 되는 부분이죠. 예. 뭐 시간이 지금 많이 갔기 때문에 예. 바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농업 쪽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에서 대처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제일 핵심적인 게 농, 축, 수 이렇게 하지만은 축산업이 제일 네. 큽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쌀이라든가 또 유보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핵심되는 게 축산업, 그중에도 돼지고기, 쇠고기인데 이제는 우리가 또 한우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품질 관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일본에 예를 들면 일본에 이제 고베 화우 같은 거 완전히 그러니까 수입품하고 경쟁하는 것보다 확실히 좀 질이 올라가는 그런 상품을 하루아침에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10년, 15년간의 구조조정 기간에 걸쳐서 이거를 잘 바꿔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너무 우리가 수세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금년도에 지금 농림업 쪽 해가지고 전부 통틀어서 우리 수출 액수가 66억 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또 일부 개발을 하고 역시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구조조정이 되니까 구조조정에 그 맞는 그런 훈련이라든가 지원 대책은 정부가 면밀히 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다만 또 이제 국회나 정치권이 이런 데 당부할 것은 지원을 하더라도 무조건 많이 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이제 한칠레 FTA 할 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 중에 잘 된 것도 있지만은 복숭아가 들어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복숭아에 대해서 이제 몇백억을 지원 자금을 하고 실제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중에 통계를 내보면 복숭아 한 개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지금 22조 이렇게 큰 게 쌓아놨지만은 나중에 그 지원할 때는 실제로 필요한 사람한테 가게 만드는 그런 또 메커니즘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정책적 탄력성 같은 거겠죠? 탄력성도 탄력성이지만 그거는 정말 주도 면밀하게 아까 얘기대로 경쟁력을 쇠고기를 아주 품질 좋게 한다면 그걸 키운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한미 FTA하고 직접 영향이 있는 품목에 직접 줘야지 그냥 농업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부할 것 같으면은 또 15년 뒤에 또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터지는 그런 또 폐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 싶습니다. 대표님, 지금 농민들이 여러 가지 어쨌든 FTA에 대해서는 조건 반사적인 불만들을 갖고 계시죠. 또 실제로 그런 피해도 이해하는 바가 있고요. 그런데 그 반발을 조금 더 자극하는 조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지난 10월 말 소위 그 농업 피해 보전을 위한 합의 사항 13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기획재정부가 그중 몇 가지를 지난 10월에 이렇게 좀 다시 검토하자고 해서 이게 그나마도 농민을 위한 어떤 추가 대책에 제동을 거는 게 태클을 거는 게 아니냐라는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후속 대책 같은 거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10월이면 이제 한미 FTA 비준을 국회가 이제 심의하고 있는 비준 동의를 심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여야정 간에 상당히 긴밀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해서 여야 원내 대표 간에 어떤 피해 보전 대책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 접근도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 여야 간의 어떤 그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원론적인 입장이 있었고, 물론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조금 이제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이 농가의 전기요금을 인하한다거나 어떤 그 면세유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견들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 나간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국회가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일단 그 국회 여야 간의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정부하고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원만한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네. 이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네, 아무튼 그저 농업, 농축수산업 쪽에 대한 거는 정부가 다시 한번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아무튼 가장 FTA의 뭐 수혜를 받는 업종으로 우리가 아까 분류된 그 자동차 업종 쪽에서도 조금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원장님, 그 실제 지금 자동차 업계가 미국 현지 생산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직접 수출하는 게 감소하는 어떤 상황에 비해서는 그렇게 효과가 당초에 얘기 나온 것만큼 많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수출 효과가 네. 반감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예. 얘기겠죠. 네. 그 참고로 이제 작년도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보면은 국내 생산 대 해외 생산 비중이 한 7대3 정도 됩니다. 7대3 되는데 앞으로 물론 이제 해외 생산도 더 늘리고 또 국내 늘리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 이제 그 국내 자동차 그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미국에 공장을 세울 때 미국에서 어떤 그 모델을 생산할 것이냐 하는 거 대단히 전략적으로 판단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팔리는 모든 자동차를 다 생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미국의 공장이 계속 그 정설이 되더라도 또 국내에서 만들어 가지고 미국 시장으로 그 수출되는 그 모델은 여전히 있다. 또 이렇게 그게 이제 그런 기업이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그래서 그 해외 생산 때문에 그 한미 FTA 국내 수출 효과가 뭐 별로 없을 거다 하는 얘기는 금년도 수출 숫자를 보면은 좀 다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현 위원장님 어쨌든 자동차 업계가 이런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데 뭐 이걸 어떤 그 제대로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이런 이 FTA의 그 경제 효과를 자동차 업계 최대로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거에 아주 진력할 때인데요. 아까 완성차 얘기는 우리 이격태 원장님 하셨지만 미국 시장이라는 데가 그냥 단일 시장으로 한 해 팔리는 것만 1,000만 대거든요. 네. 워낙에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가격이 1, 2%, 2, 3% 차이 나도 무지하게 작용을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현대 소나타하고 도요타 캠리가 뭐 한 500불 정도 차이인데 네. 만약 관세가 우리가 2, 3%만 차이 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부품이 우리가 수출이 많이 되는데 부품 쪽에서 특히 수혜를 보기 위해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큰 회사, 이 자동차 회사들은 뭐 어떻게 하든가 이 장부 같은 거 잘 만들어 놓을 텐데 25,000개 정도 되는 이 부품에 이런 거를 갖다 장부가 원산지가 한국에서 만든 재료가 있고 외국에서 만든 재료가 있고 뭐 기술적으로 뭐 순원가법 무슨 직격법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그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한마디로 한국에서 만드는 부가가치가 미국의 기준에 충족한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잘 만들어야지 우리가 이 한미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짧은 시간에 여러 강론을 좀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남아 있는 거 하나 정도로 더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만 지적재산권 문제 조금 최 대표님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저작인조권 뭐 이런 것들이 미국식 그대로 한 거 아니냐라는 불만들이 있어서요. 지금 뭐 인터넷 같은 거 업계 사용자들이 또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음원 사용료 같은 것들이 이렇게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부분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몇 가지 이제 지적재산권 관련된 논란이 한 몇 가지 있습니다만 한 3가지 정도로 지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한미 FTA가 발효가 되면 인터넷 서핑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게요, 네. 이제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 논란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한미 FTA 협정과 새로 도입되는 국내 저작권법에 소위 말해서 일시적 저장을 소위 말해서 보호받는 복제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일시적 저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고정, 픽세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고정, 이게 인터넷에 이제 고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원활한 정보 처리라든가 통상적인 인터넷 검색을 그 이한 행위 같은 데는 적용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우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미 FTA 발효가 되면 그 음원 사용료가 증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그 음악 콘텐츠 시장을 보면 네. 대개 이제 월정액 기준으로 지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저작 인조권이 지금 기존 50년에서 한 70년으로 지금 늘어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그 이 음원 그 사용료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판단입니다. 오히려 저작권 보호 기간이 이제 50년에서 70년 늘어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1980년대 후반부터 소위 말해서 이제 한국적인 가요가 계속 이제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발전이 되고 그다음에 한류가 지금 세계를 지금 이제 누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저작권과 저작인조권들이 보호를 받게 되는 세상이 조만간 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그 이 저작권, 저작인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한미 FTA에 있는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될 수 네.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 뭐 개인적인 대담 프로그램을 제가 하나 진행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진행을 하면서 중소기업 관련 관세청 이런 부분들 기관장들하고 조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가령 EU하고 FTA 그때 체결할 당시 굉장히 그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은 아직도 FTA에 대한 개념들을 중소기업들이 많이 못 잡고 대처해야 될 부분에서 대처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다 되고 그래서 이렇게 FTA,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기업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은 것들, 네. 가령 원산 증명 같은 거 그렇죠. 예, 그런 예. 부분을 최 대표님께 좀 정리해서 기업들한테 정보를 주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아까 그 현정택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구슬이 서말이어도 네. 껴야 보석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고속도로는 만들어졌지만 자동차가 주행을 해야 된다. 이제 뭐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원산지 증명을 충족시킨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에 원산지를 위조한다거나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발견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처벌을 네.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특히 그 정부 입장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 지원이라든가 어떤 정보 부족 같은 부분에 곤란을 겪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FTA 닥터라든가 FTA 활용 운영센터라든가 이런 걸 확충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 같은 것도 지금 증가해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네. 지금 FTA가 한미 FTA가 이제 발효를 내년에 앞두고 있고 다른 나라하고 진행 중인 FTA가 또 몇 개 있죠. 호주, 뭐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인데 이경태 원장님. 우리 지금 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라는 거 있죠? TPP라고 그러죠? TPP. 여기 가입협에서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한미 FTA 지금 이제 어쨌든 체결이 됐고 다음 과정, 다음 스텝 전체적인 FTA 전략을 앞으로 어쨌든 또 계속 가야 되니까 그 전략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들을 조금 말씀해 뭐 정책적 제안도 좋고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TPP에 지금 들어있는 많은 나라들하고 이미 이 FTA를 했거나 지금 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들어가도 큰 이익이 없고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또 큰 피해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는데 이제 TPP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은 그 한미 관계의 시각에서 어떻게 이걸 볼 것이냐 네. 하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한국이 TPP에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이제 미국하고 FTA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더 강하게 한국에 대해서 FTA를 하자고 지금 요구를 아마 좀 이미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요구를 했지만 아마 그게 더 강도가 세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중 FTA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검토하겠다 하는 입장을 취하기가 한중 관계에서 조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현 위원장님도 뭐 전략 방향이라고 할까요?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 방향에 앞서서 좀 시간이 모자라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논의도 그렇고 이 한미 FTA를 체결하는 사람은 항상 피고의석에서 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원고들이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벌써 논의 자체가 잠깐 뭔가 잘못됐는데 변명하는구나 이런데
그 밑바탕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제일 이제 오늘도 쟁점을 많이 삼았던 게 외국인 투자가하고 서비스를 보는 시각인데 외국인 투자가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죠. 있죠. 틀림없이. 그렇지만 다른 나라는 외국인 투자가를 어떤 면으로 보느냐. 외국인 투자가는 고용을 창출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영국에 공장 지었을 때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대영 제국의 여왕이 나와가지고 기공식에 참석하고 LG에 가서 기공식을 할 때 미국의 대통령이 와서 참석을 하고 그 나라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 투자가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오는 거나 자기네들은 돈 벌러 오는 거고 우리는 그 돈 벌러 오는 걸 이용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그리고 우리 생산 늘리고 세금도 걷어들이고 그럼 거기에 어떤 균형이나 조화점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 시각을 봐야 될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이 주문하신 이 앞으로의 방향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 원장님이 많이 얘기를 하셨지만 중국하고 빨리 FTA를 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가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국이 앞으로 내수를 늘려가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 동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바로 중국이랑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FTA 체결에 관련돼서는 아무튼 현 위원장님이 가장 이게 소모적인 어떤 그 논쟁이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제일 크게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최대한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두 분 재연하신 말씀하고 또 뭐 국민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이라고 할까요? 교섭 당사자로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전 뭐 그 두 분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여기 지금 그 한미 FTA 발효, 한일 FTA 발효, 그다음에 거기서 창출되는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갖고는 정말 많은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인데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에 시간을 소모한다고 하는 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한국은 지금 이제 무역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에 지금 있는 나라고, 그다음에 해외 경제 상황도 당분간 지금 계속 어려워질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수출 기업한테 활로를 개척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FTA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지금 미국, EU와 지금 FTA를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지금 FTA는 지금 중국하고 일본, 그리고 이제 이 지역 FTA입니다. 아까 그 이경태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업들은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농업 분야에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섣불리 이런 부분을 지금 그 적극적인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개시하는 시점은 아직 미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은 지금 자원은 없고 결국은 이제 수출 의존을 하면서 발전을 해 나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개방이 우리 국가와 국가 발전에 있어서는 선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방을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해 나가고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한국의 어떤 생존의 길이 아니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야말로 산 넘고 강을 넘어서 한미 FTA가 체결이 됐죠. 근데 지금 이 시점, 오늘도 뭐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 시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 우리 문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최선의 결과 또 최악의 결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의 대처가 중요하다는 걸 꼭 강조해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FTA가 지금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그러고 봐도 될 그런 상황이겠죠. 아무튼 효과는 좀 극대화하면서 또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정부 업계가 노력하도록 우리 모두 함께, 시청자 여러분께 바라보죠. 오늘 토론 여기서 적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